달러는 무조건 미국한테 유리하다라는 그 가설이 잘못됐고요. 기축통화라는 거는 영속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나쁜 선택지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역하는데 위안화를 써? 이거를 미국이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을 쓴다. 그거는 용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한 50년 지나면 한 150억 장까지 된대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5천만 원 미만으로는 떨어지기가 어렵다. 만약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전제한다면 한 5억에서 10억 봐야 되겠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계속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쓰신 책 중에 그 달러 패권하고 이제 비트코인의 관계를 이제 비교하신 책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달러하고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비트코인하고 달러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원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굳이 달러를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주변 지식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식인들이니까 똑똑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딱 막혔던 거.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달러에 도전하는데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분들이 뭘 틀렸냐면 달러는 무조건 미국한테 유리하다라는 그 가설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이 세다라는 것도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잘못된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이건 뭐 부도날 일도 없고 그냥 뭐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학문적이지 않아요. 경제학자는 다 알고 있어요. 기축통화라는 거는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채권을 누군가는 사줄 때니까 우리가 이자율 신경 쓰지 않고 부채를 국가가 발행해서 뭐 복지도 쓰고 홍수 피해 복구도 해주고 그다음에 국방비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바로 기축통화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 빼놓고는 거의 좋은 점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워낙 기축통화가 돼서 우리나라 정부가 특수한 종에다 특수한 잉크만 바르면은 그 가져가서 자동차도 사오고 반도체도 사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다 망하고 반도체 다 망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산층은 붕괴하고 홈리스들은 너무 살기 좋은. 홈리스 치고는 너무 살기가 좋은 거죠. 최상류층은 전 세계 상대로 막 뭘 하니까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최상층들은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기축통화가 되면 그 나라의 이제 제조업이 이제 육성이 안 된다는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를 하려면 세계 유동성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내야 돼요. 물건을 사오거나 뭘 사오잖아요. 그럼 달러가 절로 가서 그 달러가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없어져요. 제조업 경쟁, 특히 제조업 경쟁력.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 체제가 페트로달러 체제가 아직은 좀 견고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영속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영속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트리핀이라는 교수가 1960년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누더기로 얼기설기로 해갖고 일본과 독일의 부축을 받으면서 왔는데 이제 미국한테 그 당시에는 독일하고 일본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부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은 이제 안 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국방비에 돈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당히 국방비를 쓰면 위협이 없었어요. 2인자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중국은 국방비를 쓰니까 미국이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 10년 전부터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러가 무소불위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은 계속 이제 적자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달러를 공급을 해 왔는데 이 적자가 무한정 계속 늘어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은 이게 좀 붕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드 랜딩이 있고 소프트 랜딩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 계열은 이거를 하드 랜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고립주의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는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는 식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국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근데 이쪽 반대쪽은 미국이 제국의 길을 가더라도 현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 제국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뭐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럼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다른 나라도 도움이 됐지만 그게 가장 또 미국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런 이제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한테 좋았다. 미국에 누구한테 좋았냐? 농민들한테 좋았어요. 농민들한테 좋고 그 다음에 슈퍼 엘리트한테 좋았죠. 빌 게이츠한테 좋았던 거예요. 그냥 미국의 은행들한테 좋았고 누구한테 안 좋았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노동자들, 유니온 스틸 노동자들, 미국의 철강 산업이 있나요? 있었어요. 제조업 종사자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 안 가서 끝났어야 되는데 미국한테는 생존을 다툴 만한 적이 있었어요. 소련이라고.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 동맹들을 먹여 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도 개방해주고. 그래서 독일도 우리 편, 일본도 우리 편, 남한도 우리 편, 대만도 우리 편 해갖고 미국이 이걸 국제 지정학에서 관대한 패권이라 그래요. 관대한 패권을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어.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때였는데 그때 여기서 고립주의로 돌아섰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더라고.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상주의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쭉 돼요. 수에즈 운하라는 전 세계에 목줄을 쥐고 있는 이 주변 국가들이 어때요? 들어보니까 전쟁도 하고 요즘에 장난 아니죠. 여기가 왜 어떻게 평온했냐? 미국이 여기에 힘을 투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무역로를 미국이 왜 지켰냐? 미국은 석유 수입국이었고 근데 미국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석유 수출국가입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트럼프가 주로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한테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호르무즈, 수에즈 위기는 니네 위기야. 우리 위기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10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미국은 인도양에 흥미가 없어요. 인도양이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 수이즈 운하부터 시작해갖고 이쪽 말라카 해협까지가 인도양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해군을 보내려면 지중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말레카를 관리해야 돼요. 힘들어요. 게다가 인도양에서는 미국이 놔둬도 누가 이렇게 독보적인 패권 국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죠? 인도 나올 것 같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인도양에는 미국에 도전할 패권 국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는 중국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손 떼도 돼요. 혼란이죠, 혼란. 미국한테는 상관없는 혼란이지만 우리한테 상관없을까요? 우리한테는 석유 수송로예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현상이 미국의 이제 고립주의화로 이제 다시 변경하고 이제 세계가 이제 지역화 이제 이런 체제로 가게 된다면 그런 이제 체계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지금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미국이 품는다고 얘기했을 때 저의 아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그 괴리감 그것랑 비슷하게 느껴질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나쁜 선택지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예요. 미국은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요. 특히 트럼프를 보시면 그 언설이 그렇거든요. 무역 적자 내기 싫어. 다 공장 미국으로 갖고 와. 근데 미국이 또 그래요. 미국하고 관련 없는 제3국가들 간의 결제에서 달러를 안 쓰잖아? 그러면은 관세 폭탄 매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순이에요. 기축 달러 시스템을 하려면 무역 적자를 내야 되고 근데 무역 흑자 내겠대.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퇴조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하고 관련 없어.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무역하는데 달러 쓰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역하는데 위안화를 써? 이거를 미국이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지정학적인 건 상대적인 거니까 힘의 문제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쓴다. 그거는 용인할 수가 있죠. 차라리 제3국의 통화를 쓰느니 코인을 써라. 그거는 용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뒤에는 어떤 세력이나 국가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세계가 된다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물 ETF를 승인하냐 마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금이 미국으로 쇄도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평화롭고 그리고 미국한테 금을 주고 뭔가 식량을 사야 되는데 미국이 망해가는 유럽 제국들의 돈을 안 받았거든. 금만 받았거든. 그래서 금을 받고 식량 사가고 무기도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괴금을 미국이 40%에서 60% 확보했을 때 이제 달러 본위제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도 만약에 그 정도 30-40% 유통량이 30%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업이나 미국 은행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미국이 달러를 비트코인하고 매칭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마이클 셀러가 한 50년 지나면 한 150억 장까지 된대요. 그 마이클 셀러의 주장인데 글쎄요. 그분의 주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불확실성 빼놓고 또 비트코인의 유일한 단점이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황당히 들리시겠지만 비트코인 하방은 닫혀 있는데 상방이 열려 있어요. 이게 왜 단점이냐면 단점이에요. 이게 화폐로 쓰려면 어느 정도 이게 박스권 안에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시점에 이게 딱 깨달으면 이게 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좋냐 안 좋아요. 전 세계 경제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압수하라고 폭동 일어날 거예요. 가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담보물로 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각 국가가 무슨 그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한다거나 뭐 금융을 일으킬 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삼는다. 그건 너무 앞으로는 일반적인 일이 될 정도로 비트코인은 그 확실한 용도가 있어요. 그런 비트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일반인이 비트코인을 갖는 기회는 이제 없어지겠죠. 저는 이미 없다라고 봐요. 이미 2021년도 3천만 원 딱 뚫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을 그동안 제가 설득해 왔잖아요. 설득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그들에게는 멀어졌어요, 이 자산이.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 이제 하방은 있지만 상방은 뚫려 있는 거라고 이제 보셨으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하방은 늘 바뀌어요. 비트코인 늘 하방은 바뀌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5천만 원 미만으로는 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유지가 되면 이제 그것의 한 3분의 2 정도를 보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면 지금 이제 7, 8천만 원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3분의 2쯤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방은 열려 있다고 보시지만 혹시 뭐 지금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디까지는 오를 것 같다라고 보시는 가격대가 있나요? 만약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전제한다면은 5억에서 10억 봐야 되겠죠. 그럼 10년을 넘어가는 시간대가 되면 그 이상도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계속 올라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계속 오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무모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의 시간하고 여러분의 그 시간하고 달라요. 그거는 무슨 의미죠? 우리는 각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비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 된다거나 뭐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야 된다거나 그거는 비트코인의 그 상승과 무관하게 와요. 보통 이상하게도 하락했을 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제일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비트코인 가격에 뭐 영향을 미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뭐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게 뭐 현물 ETF 승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4월에는 반감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구나 했는데 또 그때부터 꺾이더니 좀 계속 약간 좀 횡보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반감기 끝나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반감기 전에 좀 1년 동안 좋았고요. 네. 반감기가 딱 끝나고 한 6개월, 7, 8개월 동안은 계속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못 버텨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망하기 전에 사업에서 철수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져서 유지를 하죠. 그래서 물량을 계속 내보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망해서 정리가 될 때 경쟁력이 없는 채굴자들이 정리가 되고 나가면 물량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치고 오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시스템이에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보통 패턴상 한 1년까지는 안 갔고요. 뭐 보통 한 짧은 6개월, 길면 한 10개월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6개월에서 10개월. 그러면은 올해 4월이었으니까 요번 달이 6개월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굉장히 벌써 이번 달이 분위기 좀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패턴상 좋은 패턴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되게 드라마틱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아주 촉발제가 될 거예요. 대선도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코인의 어떤 그 시황 전망으로 놓고 보면 헬스보다는 트럼프 쪽이 좀 더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정치 쟁점화했어요. 크립토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어요.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성인 인구의 한 5% 정도가 현재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투자한 경험이 있고요. 대략 2천만 명에서 한 3천만 명까지의 인구예요. 유권자들 중에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채굴업자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미국의 셰일가스 업자들이 트럼프 당선을 원할 것 같잖아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긴다거나 하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조절 정책이 뭐냐면 석유 가격 인하예요. 특히 이제 미국의 세율가스를 얼마든지 채굴하도록 허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묘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은 위치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채굴을 얘기하는 건데, 이 채굴은 이 트럭에다가 채굴기를 가지고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채굴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버리는 가스하고 버리는 석유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 보는 것만큼 비트코인 같은 걸 채굴해 가지고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경쟁 상대로 해리스가 또 떠올랐으니까 해리스가 뭐 코인 관련해서 어떤 뭐 정책을 내놓다든지 어떤 뭐 발언을 한거나 이런 건 아직은 크게는 없죠. 정책은 없고요. 발언을 최근에 장려하겠다고 했었죠. 어디 가서 이제 후원 행사 갖고 크립토 산업을 장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거를 정치 쟁점화했으니까 그 바람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가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혹은 해리스 중에 누가 더 당선되는 게 코인에 유리하다고 보세요? 사실 크게 보면 별 지장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이제 딱 그날로 모멘텀을 얻어가지고 쭉 가는 거고요. 해리스가 되면 약간 좀 빠질 거예요. 빠지 좀 가다가 이제 다른 이유로 이제 치오를 가능성이 높죠. 금리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이제 최근에 금리 내렸고 이제는 인하 사이클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또 비트코인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금리하고 비트코인하고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향 국면으로 들어간 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였거든요. 비트코인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돈을 시중에 더 많이 공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죠. 또 비트코인의 아주 굿 뉴스들은 이제 은행들이 망한다는 소식이 날 때마다 올랐거든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근데 금리를 낮추면 은행들이 안 망해요. 아, 또 아이러니하네요, 또. 혹시 마지막으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좀 확신이 없으시거나 뭐 투자를 망설이시거나 그런 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비트코인이 좀 쉽지 않습니다, 투자가. 왜냐하면 투자를 해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이나 6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투자라면 비트코인이 썩 좋은 대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4, 5년 이상을 볼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유명하신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